안녕하십니까. 주요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수칙 요령 강의 진행을 하게 된 가축위생 방역전문부 충남 중부사무소 고영태 수장입니다. 교육 순서는 첫 번째, 방역의 정의를 알아보고, 두 번째, 소독은 왜 중요한가 소독 실시 요령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농장 출입 시 농장 방문 준수 사항과 마지막으로 최근 양돈 농가의 8대 방역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앞에 있는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평일이나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방역본부는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설사 쉬는 날이 있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비상이 되면 1시간 이내에 현장을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 설을 잊은 채 가축위생 방역전문부는 추위에 덜덜 떨면서 축산농가 앞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쉬는 날을 잊고 방역본부에 집중하는지, 방역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번 학습을 통해 방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에 따른 방역수칙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방역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방역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방역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생각하면 질병에 대해 미리 차단하는 것, 잘 막는 것. 네, 맞습니다. 농장 간 농장 내 질병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 외부로부터 질병의 유입을 감소, 예방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막는 일을 방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 성립의 3요소인 병원체, 감염 경로, 숙주에 대해서 철저한 차단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의 전파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국경검역에 의한 전파, 사람에 의한 전파로 분류합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는 철새, 멧돼지, 고양이, 쥐 등으로 인한 전파이고, 최근 멧돼지로 인해 아프리카 뇌졸병 발생이나 철새의 유입으로 AA 발생 사례가 야생동물에 의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질병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국내 축산 관계자의 전염병 발생국 방문이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국경 검역에 의한 전파 유형이 증가하며, 마지막으로 전염병이 발생한 곳을 방문하여 감염시키는 사람에 의한 전파가 있습니다. 다음 알아볼 것은 소독 실시 요령입니다. 소독 실시 요령 중 소독의 방법인데요. 먼저 소독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이란 나쁜 미생물 파괴시켜 감염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독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물리적인 소독 방법과 화학적 소독 방법, 그리고 자연소독으로 분류합니다. 물리적 소독 방법에는 고압증기, 방사선, 자외선 등을 사용하고, 화학적 소독 방법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무 소독약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석이나 햇볕, 한냉에 의한 자연 소독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멸균은 모든 병원성, 비병원성 미생물의 포자를 사멸,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소독보다 강력한 소독 방법입니다. 크게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물리적 방법에는 화염 멸균, 건열 멸균, 고압 증기 멸균, 방사선, 자외선 등이 있고, 화학적 방법에는 화학약품 소독약제가 있습니다. 소독의 정의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 적용 대상에 따른 소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독은 적용 장소, 오염 정도에 그리고 대상에 따라 선택이 다릅니다. 축사 바닥 및 토양은 액체보다 분말을 사용하여 소독하는 것이 지속 시간이 긴 장점이 있어 농장에선 생석회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시멘트 도포 시 소독 흔적이나 차량 생석회에 붙으므로 세차 시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농장 정문 소독은 차량 진입 시 바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소독조 설치를 하고 차량 분무 시간은 최소 30초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은 사람이 농장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축사 입구 속주를 이용 시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며, 장화에 유기물이 있을 경우 세척을 통해 깨끗이 제거 후 소독을 실시합니다. 또 한 가지, 겨울철 소독주에 있는 소독제가 얼었을 경우 소독의 효과가 떨어져 동결 방지 위해 에탄올이 40% 함유된 워시액이나 프로필렌 그리콜을 사용합니다.
이 사진은 생석회 살포 사진입니다. 생석회는 과립과 분말 두 가지로 생산되며 현장에서는 과립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석회 살포 시 눈과 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량을 뿌릴 때에는 방독면 및 밀폐 안경을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또 살처분 장소에서도 생석회를 다량 뿌릴 때에도 신체에 닿지 않게 충분히 보호하고 만약 눈에 들어갔을 때 손으로 비비지 말고 즉시 흐르는 수돗물이나 식염수로 눈을 씻은 후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생석회 살포 시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면 눈이나 호흡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바람을 등지고 도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생석회 소독 원리 과정입니다. 물을 뿌린 후 생석회를 살포하면 1차적으로 물과 생석회가 약 200도씨의 열 반응을 일으켜 병원체를 사멸시키고 열 반응이 일어난 후에는 소속회로 변해 pH 11부터 12 정도인 강염기가 되어 2차 소독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환경 저항성이 강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pH 6 이하, pH 9 이상에서 사멸되므로 생석회를 사용하여 소독 효과가 좋습니다. 생석회 사용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땅바닥에 소량의 물을 골고루 뿌린 후에 생석회에 충분히 살포해주고 그 위에 소량의 물을 뿌려 열을 발생시켜 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석회의 경우 염기성이므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약을 뿌리면 소독약이 중화되어 기량작용인 소독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포한 도중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도포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동물용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허가를 받을 질병별 소독약에 대해 상품별 소독 희석 배수 성분을 알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에 동물용 의약품 관리 시스템 검색란에 소독제 이름을 치면 소독 성분표, 소독약 사용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독 제재별 소독 방법과 적용 대상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독제의 종류는 염기제, 산성제제, 산화제, 알데히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염기제는 탄산소다, 가성소다 등으로 과거 돼지농장 폐리 발생 시 가성소다 가립을 물에 희석해서 1차 오염된 빈축사에 사용하고 2차 생석회에 물 희석해서 축사시설에 도포, 열 발생으로 2차 소독을 실시했던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소독의 효과는 높지만 가성소독으로 인한 축사시설 부식이나 생석회 발생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산성제제는 구연산 등 인체 소독약으로 활용하여 대인 소독기 시설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산화제는 치아염소산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산화수소를 말합니다. 알데히드는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린 자극성이 심한 가스 배출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분만 1kg 포장 소독약입니다. 소독약의 뒷면에 제품에 대해 설명과 희석 배수 등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데요. 적정한 소독제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명서를 꼭 참고하시고 권장 희석 배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럼 소독약 희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로 표에 있는 권장 희석 배수의 유기물이 많은 소독 대상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을 위해 권장 희석 배수가 300이라면 1톤 용량의 소독수 공부통에 소독조 3.3kg를 넣고 희석합니다. 모두 이해하셨으니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제품 표시사항에 유기물이 많은 소독 대상, 조류인플루엔자의 권장 희석 배수가 500배라면 1톤 용량의 소독수 공구통에 소독제 몇 킬로그램을 넣고 희석해야 할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모두 맞추셨죠? AI는 500배 희석이 권장 희석 배수이므로 500배 희석을 해야 하며 넣어야 하는 소독약이 1톤의 물보다 500배 적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500을 1000으로 나누면 2kg가 됩니다. 모두 이해하셨죠? 효과적인 소독을 위해서는 꼭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독제는 질병 발생이 억제되도록 예방 차원에서 집중 사용해야 하며 확실한 소독 효과를 위해서는 소독제 사용 전 소독 대상 표면에 있는 먼지, 오물, 분변, 흙 등을 세척과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체 사멸을 위해 적정 농도 및 충분한 작용 시간 유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동파 방지를 막기 위해 소독약이 얼지 않게 실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농장에서 사용하는 장화를 대상으로 유기농의 청결 및 소독 대상에 따라 미생물 배양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첫 번째 미세척 장화, 두 번째 세척 후 미소독 장화, 세 번째 세척 후 소독 장화를 보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기물 제거와 소독의 여부에 따라 균이 증식하는 정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소독약 사용을 위해서 농가의 소독 설비 기준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소독 설비 및 실시에 따르면 의무사항인 50제곱미터 이상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그리고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장, 식용란 수집 판매자, 사료 제조업자, 가축 집합시설 또는 부화장, 비료 제조업자, 가축 분뇨 처리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인 50제곱미터 이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는 시설 및 가축 취입자 출입 차량 등 오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쥐등 구소 작업을 실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장 방문 준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농장 방문 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각자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장을 방문하기 전 사전에 방문하는 목적, 그리고 방문 날짜, 시간 약속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입회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전 고지가 확인되면 방문 농장 출입 시 가급적 농장 밖 차량 주차를 실시하고 개인 분무소독기를 이용하여 개인 소독 및 차량 소독을 실시 후 방역복을 착용합니다. 2차 농장 내에 설치된 방역실을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한 근거를 출입관리대장에 기록합니다. 방역실에 준비한 장화를 이용하여 농장 내 진입하고 축사별 이동 시 전실을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비치된 장화로 바꿔 신습니다. 용무가 끝나고 퇴출 시에는 방역복 탈의 후 신발 등 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독을 실시합니다. 사용한 방역복 및 기자재는 폐기 처분하도록 농장에 인계합니다. 농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필히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소독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관리에서 대면이나 비대면 시 바른말 사용, 강압적 태도를 지향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시면 고객 만족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농장 출입을 위한 방역복 착용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발 위로 비닐 장화를 신고 상단에 조임끈을 묶어 조정하고, 두 번째, 비닐 장화를 신은 상태에서 방역복을 입습니다. 세 번째, 방역복의 지퍼를 통 밑까지 올려서 안전하게 입고, 네 번째, 마스크 고무밴드를 귀에 걸어 고정하고 코 부위에 금속 고정물을 잡아 코 밑에 밀착시킵니다. 다섯 번째, 한 손으로 고글 앞에 부분을 잡고 고무밴드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여섯 번째, 방역복 모자 사이로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쓰고 소매를 덮이도록 양손에 장갑을 낍니다. 일곱 번째, 비닐 장화를 한 켤레 더 신고 묵은 끈을 조여 고정하며 방역복 착용이 완료됩니다. 농장 방문 후 방역복 탈의 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갑을 낀 상태로 방역복 상의를 탈의하고 방역복을 하의까지 뒤집어 벗습니다. 고글과 마스크를 벗고 방역복과 비닐장화를 벗습니다. 벗어놓은 방역복 위에 비닐장화, 마스크, 고글을 벗어 올려놓고 방역복의 다리 부분부터 말아 모자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갑을 뒤집어 벗어 모자 안에 넣고 마무리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농장 출입을 위해 갖고 있는 소독 장비를 활용하여 개인 및 차량 소독을 실시하는 사진입니다. 농장 내 소독 장비를 비치하고 있어도 개인 및 차량 소독을 실시하면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진은 농장 출입을 하기 위해서 차량 외부, 내부에 대한 소독 실시 요령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고정소독시설을 통과하기 위해서 소독조에 정차 후 최소 30초 이상 차량이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실시하고, 2차 유기물이 묻어있는 곳을 이동 시 고압 분무기를 활용하여 차 바퀴나 하부를 철저히 소독을 실시, 또한 운전석의 핸들, 페달, 발판 등 내부 소독을 실시합니다. 농장 내 대인 소독기를 활용하여 들어가고 나갈 때 동일하게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내부 축사시설 출입 시 축사별, 시설별 이동 시마다 발판 소독조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합니다. 특히 대인 소독기에 사용하는 소독제는 앞에서 배운 구연산 제제나 알코올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이 사진은 농장 내 발판 소독조 사용 과정 중 잘못된 부분과 잘된 부분을 사진으로 보고 있으십니다.
장화가 깊이 잠길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농장 출입 사진을 한 번에 정리하자면 타고 온 차량에 대해 외부 주차에 주차하고 개인 소독 및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도보로 농장을 진입하여 대인 소독기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대인 소독을 한 다음 방문한 목적을 출입자 관리자장에 기록하고 농장 내부로 진입합니다. 다음은 질병 발생 시 농장 출입 요령 사진입니다. 평시가 아닌 구제역 AI 아프리카 대전병 발생 시 질병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 출입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보호용품은 차량 앞 좌석 뒤에 준비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방역장갑을 착용합니다. 방역장갑 착용 후 내리기 전에 방역복 바지 부분을 미리 착용하고 방역복 바지 부분 착용 후 차에서 내려서 상의까지 방역복 착용을 합니다.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도록 모자 안쪽으로 밀어넣고 모자를 착용하고 마지막으로 한 쌍의 장갑을 착용합니다. 다음은 농장 퇴실 시 방역복 탈의 사진입니다. 평시 농장 방문과 비슷하지만 바닥에 신발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질병 발생 시 부득이하게 1일 농장 이상 방문 시 차량 바퀴 및 바닥 등 차량 내외부의 개인 소독을 농장에서 1차 실시하고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하여 2차 소독 실시 및 소독필증을 교부받은 후 다른 농장으로 이동합니다. 최근 지역별로 상시 사용 가능 거점 소독 장소가 늘고 있는데요. 먼저 상시 거점 소독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령시에 위치한 상시 거점 장소입니다. 터널식으로 된 정령 사진을 보시면 차량 진입 입구에 정차하면 차단시설이 자동으로 열리고 1차 유기물 제거를 위해 세척을 하고 2차 안개 분부를 통해 차량 소독을 실시합니다. 차량 소독이 끝나면 대인 소독을 위해 하차하여 대인 소독실로 들어갑니다. 대인 소독이 끝나면 옆에 있는 소독필증 발급처로 들어가 소독필증을 교부받습니다. 다시 대인 소독시설을 통과해 차량 소독이 끝난 차량을 운행해서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거점 소독시설 중 질병 발생 시 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거점 소독시설 사진입니다.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나 악성 질병 발생 시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이 사진은 우시장에 설치된 통과형 거점 소독 시설입니다. 과거 거점 소독을 위해 출입 시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 동일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가 동일하기 때문에 교차 감염의 위험이 있어 지금은 입구와 출구가 따로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모식도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16일 아프리카 대전병이 사육돼지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 강원 접경지역인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하고 ASF 바이러스 오염 지역이 확대되어 아프리카 대절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양돈농가 등이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해 8개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하여 첫 번째 외부 울타리, 두 번째 내부 울타리, 세 번째 입출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네 번째 방역실, 다섯 번째 전실, 여섯 번째 물품 반입시설, 일곱 번째 방조 방충망, 여덟 번째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8대 방역시설을 올해부터 중점방역관리지구 영월 등 13개 시군 6월 말 완료 시작으로 충북 북부, 경북 북부, 경기 남부는 9월 말까지, 중부 권역은 10월 말까지, 남부 권역은 12월 말까지 8대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차량 농장 진입 제한,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시설을 영월 등 12개 시군은 4월 말 시작으로 충북 북부, 경북 북부, 경기 남부 권역은 6월 말까지, 중부 권역은 9월 말, 남부 권역은 10월 말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서 방역시설 미설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8대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축산 차량 방역을 위해 첫 번째 외부 울타리는 사람, 차량,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담장 설치 높이를 지상에서 1.5m 이상, 지면으로 50cm 이상 깊이로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내부 울타리는 차량이 외부로부터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에 한해 사육시설, 사료빈 등을 외곽을 둘러싸도록 설치하고, 내부 울타리는 사육시설과 1.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사료 보관통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세 번째, 입출하대는 사육 가축을 농장 안으로 입하 또는 농장 밖으로 출하할 때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사람, 물품 방역을 위해 네 번째, 방역실은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다섯 번째, 전실은 돼지 사육시설의 동별로 출입구 앞쪽에 설치합니다. 여섯 번째, 물품 반입시설은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 건축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생 멧돼지, 조류, 곤충 등의 매개체의 방역을 위해 일곱 번째, 방역 방충망은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 방충망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 시설은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강화된 방역 시설을 적용함에 따라 농가에선 기존 시설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잘 이행한다면 돼지 사육 농장에서는 ASF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수칙 요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소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